5분만 경제. 우리는 언제부터 소주 한 병을 계산하기 시작했을까?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사실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시킨 거죠. 그런데 계산서를 받아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잠깐 멈칫하게 되더군요. 소주 한 병 6,000원. 숫자 하나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감각은 단순한 가격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이 정도가 기본이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주는 술집에서 가장 고민 없이 시키는 메뉴였습니다. 3,000원대, 비싸도 4,000원 초반. 가격을 묻지 않아도 되는 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상공에 따라 6,000원, 7,000원까지도 받습니다. 체감상 거의 2배에 가깝게 오른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요즘 물가가 다 그렇지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이 질문은 씁쓸하게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술자리에 가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주문할 때부터 다들 조심스럽습니다. 소주 한 병, 많아야 2병.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에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예전처럼 야, 한 잔 더 하자. 소맥 마라. 이런 말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2차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10만 원 들고 나가도 1차에서 계산서를 받아들면 다음 행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체감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음식점과 소매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술집과 유흥업소입니다. 코로나 이후 몇 년 사이 전국의 주점 숫자는 수만 곳 단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이든 신도시든 지방 소도시든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 시절 후배들 데리고 가던 포장마차, 부장님한테 깨지고 동기들이랑 뒤풀이하던 호프집, 그런 장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있던 문화와 관계 방식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호프집 사장이 남긴 숫자들. 강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김 사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사례입니다. 오픈 초기 장사는 잘 됐습니다. 한 달 매출 5천만 원. 직원 5명을 고용했고 6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자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펼쳐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월세 800만 원, 인건비 1,8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여기에 카드 수수료, 세금, 전기세까지 합치면 아무 일 없어도 한 달에 4,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출 5천만 원을 올려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500만 원 남짓이었던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구조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문제는 장사가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회식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은 3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어드니 이제는 장사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직원 월급은 밀릴 수 없으니 카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빚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직원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주방과 홀을 모두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고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버텨보려고 했지만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건 3,5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 흔하게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회식은 왜 사라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고 요즘 젊은 애들이 술을 안 마셔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일과 삶의 경계가 법적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회식은 애매한 영역이었죠. 근무 같기도 하고 사적인 자리 같기도 했죠. 하지만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회식은 점점 근무 외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세대 인식 차이가 겹쳤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회식은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개인 시간을 침해하는 일종의 업무 연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비싼 소주값이 결탄제가 됩니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회식인데 소주 한 병에 6,000원, 7,000원이라면 거절할 이유는 충분해집니다. 문화적 거부감과 경제적 부담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겁니다. 집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다. 코로나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집에서 마시는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배달앱, 편의점, OTT 서비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서 밖에서 술을 마셔야 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밖에서 10만 원 쓰느니 집에서 좋은 술 한 병 사서 편하게 마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 겁니다. 술집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옆 가게가 아닙니다. 우리 집 소파와 TV입니다. 이건 단순히 불황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회식으로 유지되던 조직 문화, 술자리로 이어지던 인간관계, 밤이 깊어질수록 살아나던 거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대와 함께 정리되고 있습니다. 소주 한 병 3,000원 하던 시절은 가격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시절의 방식 자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끝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나고 있습니다.